작정하고 강해졌다. 지난해 전 세계 83만 대 가량이 팔리면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린 바로 그 모델입니다. 토요타의 대표 SUV죠. 라브4. 6년 만에 싹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라브4 준중형 SUV입니다. 먼저 차체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장과 전고는 이렇게 줄었는데 전폭과 휠베이스는 늘어났습니다. 전장 전고가 줄었지만 동급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길고 높습니다. 동급 준중형 모델의 현대 투싼, 쌍용의 코란도, 벤츠의 GLA만 봐도 전장이 다 4400mm대입니다. 일단 이 전면부 인상이 확실히 이전 모델에 비해서 강해졌습니다. 딱 눈에 들어오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보이시죠? 이전 모델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전 모델은 이 밑에 있는 이 그릴과 비슷한 형태로 윗부분에 나와 있었고 그 밑에 더 크게 아래 형태와 같은 그릴이 있었다면 그게 다 없어지고 가운데 이렇게 각이 굉장히 많이 진 특이한 다각형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크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꼭지점을 제가 세봤더니 8개더라고요. 8개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팔각형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등장해 있는데 이 그릴의 안쪽의 모양새가 이 크롬 부분이 마치 산타페랑도 저는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산타페가 풀체인지 됐을 때 그 느낌을 처음 마주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토요타 로고 부분 위쪽에도 이렇게 백을 장식해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사라지고 이렇게 더 단조롭게 위쪽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헤드램프 부분 모양도 완전히 변했는데요. 이전 모델은 앞이 좁고 뒤가 더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눈매가 좀 더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와서 나와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델은 앞쪽이 상대적으로 뾰족해지고 더 간단하게 딱 잘려있죠. 그리고 뒤쪽으로 더 날렵하게 좁아지면서 올라가는 눈매입니다. 순하다기보다는 좀 더 강하고 날렵하고 뾰족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예전 모델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저라면 이 부분을 꼽겠습니다. 바로 휠 아치 부분인데요. 휠 아치 부분의 모양이 완전히 변했죠. 이전에는 둥그스름하게 순한 느낌, 지금은 완전히 각진 부분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정한 단화를 신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군화를 신은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8인치 휠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쿼터 글라스 부분입니다. 이쪽에 각을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오각으로 쿼터 글라스가 나와 있죠. 이전 모델은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조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아래로 이렇게 지금은 쿼터 글라스가 내려오지만 이전 모델은 또 위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인상의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지금 모습은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측면부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안정감이 더 살아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후면부도 한번 볼게요.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좀 더 뾰족하게 나와 있고 각지게 또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 달라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가운데 부분에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바로 로고 윗부분에 있는데 이것도 이전에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후면부를 밋밋하지 않게 장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라브4 이전 모델보다는 강인한 인상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온로드 중심의 도심형 SUV였다면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서 오프로드에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이런 인상을 좀 심어주려고 했던 의도들이 몇몇 디자인 요소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1열 운전석에 앉으니까요. 일단 착좌감은 꽤 편한 느낌이 들고 뒤쪽에 등받이 부분이 허리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지금 시트도 이렇게 제 허리 쪽을 감싸는 형태로 나와 있죠. 또 앉았을 때 차체가 좀 높다 보니까 앞에 시야가 저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전방부 창문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시야가 탁 트여 있다. 이 보닛 부분은 상대적으로 제 키에 비해서는 높은 느낌이 들어서 운전할 때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이 차량은 이렇게 전동식 시트를 통해서 높이를 조절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이전과 달라졌어요. 크롬 부분에 장식이 들어가면서 입체적인 느낌이 살아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가죽 질감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드네요. 특히 또 이 스티어링 휠을 감싸고 있는 이 버튼들도 플라스틱 소재예요. 그래서 이 차의 가격 대비했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죠. 이 디스플레이 부분, 플로팅 타입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나왔습니다. 좀 독특한 모양으로 들어가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버튼이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서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약간 요즘 나오는 디스플레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비상등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왼쪽 상단 쪽에 있었다면 지금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아래 센터 패시아 부분도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조작하기 편하게 컨트롤러가 나와 있는 부분도 보이고, 좀 옛날 방식의 이 버튼들 또 공조기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렇게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부분 나와 있고, 안쪽에 단자도 있고요. 변속기 부분도 부츠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컵홀더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컵홀더를 감싸는 곳에 갈색으로 색상이 덧대어져 있는 게 좀 특이해요. 여기 이렇게 조수석 쪽에 나와 있는 받침 부분에서도 포인트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의외네요.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해외에서 출시된 모델을 보니까 오렌지 색상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 모델은 이렇게 갈색으로. 자, 수납 박스도 한번 열어볼게요. 수납 박스를 감싸고 있는 이 가죽이 고급스럽습니다. 스티치도 단정하게 나와 있고요. 한번 열어보면 안쪽에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은데요. 제가 손바닥을 하나 쫙 폈을 때 하나가 딱 들어가는 그 정도입니다. 높이도 10분의 9 정도 차는 정도? 그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수납 박스도 들어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실내는 이전과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강조되는 크롬 부분 장식 또한 덧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문 쪽에도 역시나 많이 강인한 인상의 그런 장식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 부분도 독특하고 화려하게 구성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위쪽에 가죽 역시 질감이 상당히 좋아요. 반면 이 고급스러운 가죽 질감들과 어우러지는 플라스틱들도 눈에 띕니다. 이쪽 안쪽, 여기 센터페시아 쪽, 이 부분 또 그렇고, 차량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데 이 실내 부분이 아쉽게 느껴질 만한 소재감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열에도 한번 앉아볼게요. 2열에 탔을 때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레그룸도 많이 확보가 되고, 헤드룸 역시도 충분한 공간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렇게 기댔을 때를 놓고 보면 성인 남자분들이 타셔도 충분히 공간적으로는 넉넉하겠다 싶고요. 천장이 위쪽으로 갈수록 또 이렇게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실 때 불편함이 훨씬 덜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쪽에 한번 수납도 확인해 볼까요? 내려보면 안쪽에 컵홀더 2개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 이렇게 지지하는 버튼들은 따로 뒤쪽엔 없습니다. 토요타 라브4의 트렁크 공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버튼을 누르면 삐용삐용 소리를 내면서 트렁크 문이 열립니다. 와, 처음에 첫인상부터가 트렁크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80리터라고 하는데 동급 대비해서도 상당히 넓은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부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의외의 수납 공간들 있죠. 그물망까지 덧대놨을 정도의 세심함이 좀 보이고요. 이 안쪽에 생수도 적재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워셔액이라던가 자동차를 닦는 용품들이라던가 의외의 수납 공간이 좀 인상적이고요. 지금 이 차량 보시면 2열 시트 다 폴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버튼이 나와 있죠. 여기서 한번 제가 당겨 볼까요? 어렵지 않게 쑥 다 폴딩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공간이 넓게 느껴지죠. 여기는 정말 사람이 그냥 올라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어도 될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심지어 일어났는데 헤드룸에 방해도 되지 않아서 적재 공간이 충분하다는 사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형 라브4 엔진은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트림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각 트림별로 연비와 출력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가격 역시도 트림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SUV가 대세라고 하죠. 이 트렌드에 발맞춰서 딱 우리 앞에 나타난 신형 라브4, 국내 시장에 과연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신차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안녕!